도시 모양은 거의 100년 전의 설계가 남아있는 겁니다. 신도시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0년이 넘은 도시라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뭐 서리도 다니고 그거 주우러 다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불과 12년 만에 글자 그대로 황무지에서 인구 40만이 넘는 도시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실전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시덕입니다. 도시직설 오늘은 세종시를 찾아가겠습니다. 떠오르는 한국의 중심이죠. 세종이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정부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 행정복합지구라고도 하고 행복동이라고도 합니다. 행복도시를 많이 가실 텐데, 사실 세종은 그뿐이 아닙니다. 예전에 충청남도 영기군 시절에 중심지였던 조치원, 한때는 충청남북도 통합도청 소재지 후보지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만주까지 가던 국제열차도 서던 그런 조치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의 세종 쪽에서 대전 넘어가던 중간에 있던 옛날 면 소재지인 금남면, 그리고 원래는 공주시의 동부지역 낙농단지였지만 지금은 세종시가 된, 그래서 세종 우유를 전국적으로 유명 브랜드로 만든 장군면, 그리고 청주 방향의 연동 등등 수많은 농산 어촌과 도시가 합쳐진 도시가 바로 세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행정복합타운 플러스 나머지 세종의 여러 지역들에 대해서 면모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직설 시작합니다. 세종시라고 하면 1970년대 말 수도 이전 백지계획부터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종시의 탄생을 노무현 대통령과 그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의 협력, 그리고 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등을 기억하시고 거기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것은 원래 1970년대부터 시작된 거였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우선 드리면서 세종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1976년에 나온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이라는 정부 문서입니다. 현재는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거의 50년 전이죠. 근데 행정수도를 왜 건설하냐? 요즘에 이제 세종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꺼내는 게 국토의 균형발전인데, 이 당시의 설계에서는 균형발전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는 안보였어요. 가, 안보, 그 다음 나, 국민경제. 무슨 뜻이냐면 DMZ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서울이 공격받으면 국민경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토 이용상 균형발전이었어요. 이 원래 탄생 목적을 알아야 지금 상황에서 세종이 기능할 국토 균형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놔요. 지리상 국토중앙부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서울과 충분한 거리를 가진 곳, 괄호치고 흡인권 외.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의 세종은 서울과 편리한 교통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만약에 북한이 두 번째로 한국을 공격해서 서울이 무너지더라도 여기가 살아남아서 한국을 다시 잘 살릴 수 있고 여기서부터 반격을 할 수 있다는 설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종종 세종 가서 중앙정부 부처분들께 말씀드리면 되게 슬퍼하십니다. 그분들 여전히 서울 경기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게 이미 50년 전부터 여러분들은 출퇴근하면서 고생할 운명이었고 원래 세종이 살라고 하는 운명이었다. 말씀드리면 되게 슬퍼하세요. 그리고 보면 설계상 원래 50만 명까지는 올 수 있는 거고 최대 인구 100만 명까지 가능할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어요. 현재 세종 인구가 40만 명쯤입니다. 여기서 빠진 10만 명은 뭐냐면 지금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이 안 만들어진 상태죠. 그거를 만드니 마느니로 여야가 계속 싸우고 있고 법은 통과를 시키느니 마느냐는 상황인데, 만약 두 기관이 분원을 만들게 된다면 아마 여유 있게 50만 명은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이라는 게 있고 입지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지도는 지진입니다. 지진이 안 난 곳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요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홍수도 안 나고 지진도 안 나고 북한에서도 멀고 최적지가 지금 세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개를 찍습니다. 북쪽으로는 지금의 충주시 외곽 지역부터 서쪽으로는 천안시 동남쪽, 남쪽으로는 금산과 논산까지 10개 후보지를 찍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1차로 10개를 뽑은 다음에 2차 조사 때 78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3군데를 압축이 됩니다. 북쪽은 지금 천안시의 동남부, 그리고 하나는 공주와 청주 부강의 중심지인 장기, 이게 지금 세종시예요. 그리고 남쪽은 논산의 동쪽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설계가 되는데 이때 이제 보면 서남쪽은 공주, 동북쪽은 조치원. 지금 대략 세종시의 윤곽이 보입니다. 공주의 장기면을 떼와서 장군면이 됐고 영기군의 군청 소재지였던 조치원을 붙여서 지금 세종시가 됐으니까 이렇게 3개의 후보가 나오죠. 이 중에 이 가운데가 세종이 된 거고 북쪽에 천안동 쪽이 땅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여기 들어선 게 독립기념관입니다. 그리고 남쪽의 논산 동쪽에 땅이 좀 좁아서 세종은 안 들어갔지만 안보상 좋다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계룡대가 들어간 계룡시예요. 결국 이 2차 때 선정된 3곳은 다 중요 시설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 지역이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재가 안 나온다는 전제였습니다. 그 논산이 안 된 이유는 문화재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종이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고민하는 게 세종이 문화재가 좀 적다, 좀 안타깝다. 근데 그건 설계상 문화재가 없다는 설계로 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가 석장리 유적 같은 게 나오는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설계가 이런 겁니다. 지금 오른쪽 아래가 지금 금남면이고 대전 가는 길이고 요 오른쪽에 빨간 게 지금 세종 행복도시입니다. 요 북쪽 지역이 조치원이에요. 그 여기 중간에 국회의사당하고 청와대가 들어올 예정지가 옛날 공주였다가 지금 세종이 된 장군면 지역입니다. 여긴 텅 비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암살당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계획은 버려진 상태에서 결국은 뭔가 될 거라는 생각에 실제로 계룡이 만들어졌으니까 알만한 사람이나 재벌들이 다 땅을 샀답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땅값이 무지무지 비싸대요, 지금도. 그래서 세종은 여기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뭐 해보려고 해도 땅값이 비싸서 개발을 못한다고. 그리고 여기 서쪽이 원래 계획상 서시, 웨스트시티인데 여기는 공주시의 신도시입니다. 공주하면 여러분 공산성 떠오르고 요즘 이제 도시재생에서 유명한 재민청 프로젝트 있는데 거기 아래쪽입니다. 강남. 여기는 파면 뭐가 나와요? 공산성이잖아요. 그래서 공주시 차원에서도 파도 뭐가 안 나올 강북을 개발을 해서 여기에 터미널이라든지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현재 공주시가 이 동쪽 세종을 향해서 착착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50년 전의 개발 계획이 50년 지난 지금 은연중에 지금 실현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도시계획이라는 게 무섭다는 게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나름 철저하게 조사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행돼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중간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궁이 들어올 지역인 곳은 워낙 땅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종시 외곽의 전원단지로 꽤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한편 여기는 세종의 낙농단지기도 해가지고 가보면은 전원단지 옆으로 축사가 있어서 여름에 냄새는 나는데 경관은 예쁜 굉장히 모순적인 풍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가로로 길게 만들 예정이었는데 이게 무산되고 나니까 세종 자치시를 만들 때 동쪽만 가지고는 인구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땅도 부족하고. 그래서 왼쪽에 낙농지역 그리고 북쪽에 조치원 지역을 통합한 게 세종특별자치시의 탄생이죠. 그래도 세종시는 여러분들의 인식과는 달리 가장 최근에 탄생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북쪽 영기라든지 조치원 지역의 인구도 늘어나야 세종시 인구 50만이 갈 텐데 다른 도농복합도시와 마찬가지로 이 도시 지역만 인구가 늘고 이 은면 지역 인구가 빠르게 소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세종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도시 직설 시즌 1에서 인구 40만인 세종을 다룬 이유가 이겁니다. 이 인구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게 가장 최근에 탄생한 세종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우리 세종시에 전이 면이라는 곳에 전이 약수 혹은 전이 초수라는 이름의
이제 약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종대왕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세종대왕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글 창제라든지 그런 어떤 많은 업무를 통해서 눈이 나빠지고 특히 또 눈병이 들은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눈병이 좀 심해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전이나 용하다는 많은 약초를 썼지만 세종대왕의 눈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는데, 우연히 추천을 받아서 이 과거의 영기군 지역 전이면에 있었던 전이 초수 약수를 이용을 해서 먹기도 먹고 씻기도 씻고 다방면으로 이제 복용하고 이용한 결과 세종대왕의 눈병이 말끔히 나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설화가 아니라 세종실록의 정사에 지금 현재 그 언급이 돼 있고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입증된 그런 어떤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세종대왕과 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또 김종서 장군의 묘가 되겠습니다. 김종서 장군은 원래 공주 출신이기도 하지만 지금 묘가 이제 세종시 장군면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종서 장군은 원래 문관이었지만 세종대왕의恩명으로 북방에 동북 육진을 개척한 여진족을 몰아내서 동북 육진을 개척함으로써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경선, 즉 두만강변의 국경선을 완성한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이 김종서 장군이 계유정난으로 인해서 세조가 수양대군이었던 세조가 이제 정변을 일으켜서 이제 정권을 잡을 때 황보인과 더불어 현장에서 즉사한 참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체를 온전히 수습을 못하고 한 다리만 갖고 와서 고향 부근이었던 이 세종 장군면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 이 장군면 부근에는 대교리 한다리라는 다리 지명까지도 김종서 장군과 관련된 지명이 지금 현재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종을 보실 때 아셔야 되는 개념이 생활권이라는 개념인데, 세종 행복도시는 행정복합도시 1, 2, 3, 4, 5, 6생이라고 불러요. 1생하고 2생활권부터 해가지고 6생활까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 중간에 땅을 비워놔서 논농사도 짓고 수목원도 만들고 호수공원도 있고, 그래서 많은 그 중부권 분들이 여기 놀러 오시기도 하죠. 그래서 1, 2생이 왼쪽이고 3, 4생이 동남쪽이고 5, 6생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종에서 가서 강연하러 가면 꼭 여쭤보시는 게 어디가 이른바 유명하냐라는 질문. 이미 안정된 거는 1, 2고 한참 뭔가 만들어져 있고 시청도 있고 또 대전에 가까워서 이런저런 대전의 시설을 누리기 편한 건 3, 4생. 그리고 미래 앞으로 커질 곳은 5, 6생.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향과 세계관에 따라서 각각 선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이게 세종시고요. 그리고 5, 6생 하면은 결국은 이 북쪽에 조치원까지 간다는 설계예요. 해서 읍면 지역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골고루 잘 개발하겠다는 게 세종시의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본부대가 지금 조치원과 세종 지역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보면 몇 개 보이죠? 색이 칠해져 있어서 음영 처리돼 있어서 넘어가기 어려운 벽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조치원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최초의 세종 지역의 도시는 조치원이었거든요. 여기는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대규모로 개발을 했고, 지금 세종시 조치원읍의 도시 모양은 거의 100년 전의 설계가 남아있는 겁니다. 보면 광물을 지우고 메이지 44년을 바꿔놨죠. 참 놀라운 문서들이 나옵니다. 광무, 그러니까 대한제국 때 문서를 일본이 이제 조선을 이제 강제 병합한 다음에 이거 메이지로 바꾸고 문서를 그대로 쓴 거예요. 이런 게 막 굴러다닙니다. 조치원은. 굉장히 오래된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종에 대해서 신도시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0년이 넘은 도시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세종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종 사람들이 서울 경기도에서 많이 중앙구청학교 오다 보니까 주변 충청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 되면 서울 가기 바쁘고 아니면 대전 가거나 구도심 찾으면 공주를 가버리고 막상 근처에 있는 조치원 같은 데 안 가다 보니까 별 인식이 괴리가 생긴다라는 거. 이게
요즘에 이제 조치원역 남쪽에 문화공간들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서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말에 한번 조치원 가셔가지고 걷다 보면은 이런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가시면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이건 예를 들어 조치원역에 철도 관리들이 살던 철도관사입니다. 이런 건물인데 이 안에 21년을 가봤었습니다. 그리고 철도 관사단지의 우물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물도. 역의 서쪽에 있어요. 안에는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이고 들어가 봤죠.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데 벽에 문서가 발라져 있어요. 이거 읽어보니까 이 조치원의 학교 문서더라고요. 이건 그분들이 말씀드려가지고 잘 수집하시라고 버려질 거니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마 역 남쪽에 있는 건데 경찰 고위 간부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최근에 헐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세종 가실 일 있으시면은 꼭 조치원 들르셔가지고 맛집도 많으니까 드시고 좀 시내 둘러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크면서 알게 된 거지만 조치원이 정말 교통의 요지였구나. 그렇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경부선 철도를 비롯해서 국도 1호선, 그렇죠. 경부 고속도로까지 워낙에 이제 뭐 교통이 좋다 보니까 근처 뭐 청주나 천안, 공주, 심지어 대전에서도 이 조치원 시장에 그렇죠. 5일장을 왔던 맞습니다.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끝자리가 4나 9자로 끝나는 날 5일장이 계속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는 이제 조치원 시장이랑 우리시장, 재래시장 합쳐가지고 이제 세종 전통시장으로 엮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식당 좋아하시니까 한국 최초의 파닭집이 그렇죠. 거기 있습니다. 예. 그 가게 말씀드려도 상관없지만 왕천 파닭이라고 예. 사람들이 모르시는데 파닭의 발상지가 조치원입니다. 네. 1970년대 이제 중동 건설 현장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분이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어르신 중엔 느끼한 거 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맛을 좀 깔끔하게 말 그대로 피니쉬를 갖고 올 수 있을까 해가지고 뭐 파랑, 레몬, 뭐 마늘 등등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최초의 파닭집이 그렇죠. 조치원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예. 한번 덧붙이면 네. 치킨을 좋아는 하는데 미군 문화로 다들 느끼하게 여겼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주에서는 거기다가 물을 넣는다는 발상을 한 거고 그게 원주 동작인 거고 네. 근데 조치원은 파를 넣은 거네요. 파를 넣은 거죠. 그래서 지금 조치원을 넘어서서 전국에 100곳이 그렇죠. 넘는 이제 체인 형태로 확장이 됐는데 지금 가면 엄청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치원의 먹거리라 그러면은 단무지도 물론 유명하고 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때 쌀이 부족하니까 그 쌀 없는 날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중국집이 번성하고 우동 같은 걸 먹었는데 역시 목이 맥히니까 단무지라는 거를 플러스를 했는데 이때 이제 조치원이 단무지 생산량이 높다 보니까 한때 전국 단무지 70%가 조치원에서 나왔다더라고요. 네. 근데 그 물을 아까 말씀하셨던 충북선을 타고 청주 오송 오창에서 물을 가져와서 조치원에서 담가가지고 전국에 보냈다고 네. 라고 말도 하고 저도 이 관련해서 단무지용 물을 이제 길다란 무인데 이걸 이제 운송하던 트럭들이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길에 흘리고 다니거든요. 그럼 친구들이랑 그거 주우러 다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50년대 김미 초콜릿도 아니고 네, 그 주워다가 이제 아이들이랑 깎아서 먹고 이 무가 일반 우리가 보통 먹는 무와 다르게 좀 기본 자체가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식감이 좀 뭐랄까 사각사각하는 느낌이 좀 특이한데 뭐 그런 기억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배를 골았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다시 좀 이어가겠습니다. 세종시를 만들 때 크게 이제 조치원 지역이 북쪽에 있고 지금 세종시가 행복도시가 만들어지는 중간이 흔히 종촌리라 부르는데 금남면의 북쪽입니다. 이제 그리고 남쪽은 금남면의 중심지였던 대평시장 여기 중심이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인구가 희박했던 지역에 세종시를 만든 건데 희박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연기군의 일부인데 남면 그리고 마을 비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를 만들 때 처음 약속은 다 만들고 나면 원래 마을 위치에 비석 같은 걸 도로 놔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연기군 분들이 한우로 품고 계시더라고요. 만나보면 이 사진 보여드릴 때마다 통탄을 하세요. 이게 저기 행복청 어느 기관에 텐시장 뒤에 버려져 있어요. 남면 마을 비석이라든지 이렇게 막 돌이 굴러다닙니다. 뒤쪽에. 속삼리 그리고 그 동네에 무슨 불망비 이런 게. 그래서 갈 때마다 조용히 가가지고 몰래 사진 찍고 오는데 이런 거는 좀
세종시나 행복청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해주지 않겠나. 또 하나 연관돼서 말씀드리면은 예전 방축동 같은 동이름이 있었는데 이거를 신도시 주민들이 이주해 오면서 옛날 이름 촌스럽다고 다 지워버렸습니다. 세종이니까 한글 이름 붙이는 얘기를 하는데 세종대왕이 만든 거는 한글이지 한국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종시를 만들었다고 해서 고유 한국어로 이름 붙일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세종은 근거를 알 수 없는 한글 이름, 한국어 이름 가지고 동이름을 만들었고 그 와중에 예전 연기군의 동이름들을 다 지워버렸어요. 이게 지금도 남아있는 서울 경기권에서 온 중앙부처 출신들과 원래 충청남도 연기군에 살았던 사람들 간의 감정 대립의 근원이 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마음이 아프고요. 한편 남쪽 금남면이 있고 면사무소를 지나가면 이런 곳들이 나타납니다. 대박리, 이름 재밌죠. 그야말로 대박교회, 대박 무슨 마을에 간 있어서 거기 살고 있으면 대박 날 것 같은데 대박리가 있고 박산리가 있고 넘어가면 대전 신동입니다. 신동이라 그러면 예전에 끄트머리 농촌 지역이었다가 최근에 중이용 가속기 들어오고 하면서 굉장히 과학단지로 커지고 있는 곳이에요. 이게 세종의 사생 근처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종 사생도 덩달아서 영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보면 옛날 연기군 시절의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보면 여기까지가 세종시고 저 너머는 유성구 신동. 땅끝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옛날에 이랬대요. 연기군 복숭아와 저 너머는 농촌 대전이 펼쳐져 있는. 이게 2008년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개발 소문을 들은 대전 분들이 와서 땅을 샀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이렇게 돼요. 가보면 전부 다 과학단지입니다. 그리고 박산리 걷다 보면은 신탄중기, 신탄진, 대전 신탄진권인 거죠. 그리고 계삽니다. 이런 게 찍혀 있는. 그러니까 대전권인 세종남부의 모습이 펼쳐져 있고요. 유성계분, 대전 유성구 근처다 보니까 이런 느낌들이 잘 살아있죠. 그리고 박산리에서 보면 저 너머 아디키 세종 신도시가 보입니다. 정말 가까워요. 또 이제 잊으면 안 되는 게 세종은 연기군이 있고 공주군 땅을 가져온 것뿐 아니라 충청북도에서도 땅을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KTX 오송역이 세종시의 관문 기능을 하는 데 대한 갈등의 시발점인데요. 충청북도 청주로서는 우리 땅도 줘서 만든 게 세종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분이 있고 청주의 오송이 세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종은 한국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종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보시지 못한 세종의 모습을 보게 될 거다. 하나는 옛날 연기군 시절의 세종은 요 세종 첫 동네와 옛날 금남면 사이의 요 땅,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금강을 개량을 했는데 그전에는 연기군 금남면 신촌리라는 곳에 금남산업사라고 하는 성냥 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드는 성냥이 요거예요. 금남 대림 성냥이라고. 그래서 이 공장 자리를 찾아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 근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사진 이렇게 찍었죠. 여기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을 세종 가서 강연을 하고 나니까 한 분이 자기 아버지 기억이 있다고 공주에서 나무 베다가 여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나무를 만들었다고 성냥에 이러던 연기군의 흔적도 모습도 있었다라는. 조치원도 물론 성냥이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호랑이뼈 성냥이라고. 그래서 남쪽은 두꺼비뼈 성냥, 북쪽은 호랑이뼈 성냥이 유명하던 그런 연기군이 있었는데 그 지금은 세종이 되었다. 앞으로 세종의 발전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어떤 발전 가능성은 지금 이미 현재 이전해 있는 중앙부처 그리고 관련된 소속 기관 그리고 연구소 등등이 자연스럽게 예산을 좀 집행할 때 관련된 그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기업들은 세종 인근에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가장 강력한 좀 메리트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또 국회의 이전입니다. 작년에 국회 사무규칙이 바뀌어서 지금 세종에 이전된 정부 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다 세종에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된 용역이 좀 진행 중인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국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상임위원회가 이전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세종이 명실상부하게 행정뿐만 아니라 입법의 수도도 된다는 측면은 굉장히 세종이라는 도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게 상임위원회 따로 또 본회의가 또 여전히 여의도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왔다 갔다는 또 불편에 대해서는 또 많은 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남은 어떤 국회의 어떤 기능, 본회의라든지 국회 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기능들도 세종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또 굉장히 또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함으로써 입법의 수도도 세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세종이 또 현재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세종 KTX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까운 오송에 오송 KTX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과연 세종 KTX 역사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일부 반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 부분도 또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미있는 것은 보면은 세종이 처음 생길 때 충북, 충남이 다 찬성했지만 지금은 좀 대전과 청주 간에 또 묘한 세종하고 관계가 또 좀 갈등했던 관계도 굉장히 많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전에서 상대적으로 좀 아파트라든지 생활 인프라가 최근에 또 조성된 세종으로 또 이사를 많이 좀 감으로써 대전과 세종의 갈등이 있고, 또 청주와 세종의 갈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종 KTX 역사와 또 오송 또 역사의 또 이런 어떤 그 충돌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 대전, 그리고 청주 이런 어떤 도시들 간의 이런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세종의 어떤 발전뿐만 아니라 충청권, 충청남도와 충북권 전체적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워싱턴 DC를 지향하는 세종이라는 도시가 지금 본격적으로 조성된 지 불과 12년 만에 글자 그대로 황무지에서 인구 40만이 넘는 도시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대전, 청주와 더불어 이제는 명실상부한 주요 도시로 지금 현재 성장하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더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세종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지 잠옷 기대되는 도시입니다. 뭐 우리 방송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세종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한 번씩 놀러 가시면은 동지역도 보시고 주변 지역도 볼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업무 차원이 아닌 관광으로서도 볼 수 있는 세종, 그리고 한국의 도농 격차 문제를 가장 지금 최신으로 고민하고 있는 도시 세종, 이런 관점에서 한번 세종을 새롭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도시직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